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21세기 핵심 역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이신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그 1.5챕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요, 이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교실이나 학습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사실 요즘처럼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에 이 주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 학습 환경에도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컴퓨터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아, 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디지털 기기를 써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데 활용하는 능력, 이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찾고, 이해하고, 활용한다. 조금 더 와닿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서 리포트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고 이메일 써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 앱 사용법 익혀서 공부해 쓰는 거 다 포함돼요.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요.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어떻게 지킬지 또 다른 사람 권리는 침해 안 하면서 안전하게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냥 프로그램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기술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인터넷 정도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판단하는 거, 온라인 예절 지키는 거, 또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이런 걸 다 알려줘야 진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그럼 이게 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생존 기술 같은 거라서 그래요. 생존 기술이요? 네. 당장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대학 가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다루고 소통하는 능력은 이제 필수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진짜 넘쳐나는데 거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겠네요. 정말 필요한 역량이네요. 특히 요즘 가짜뉴스 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시 편향된 건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 사실 확인, 팩트 체킹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잘못된 정보에 그냥 휘둘리기 쉽거든요. 그럼 영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디지털 도구들이 외국어 공부에는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어 교육 채널 엄청 많잖아요. 네, 많죠. 거기서 원어민 발음이나 표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요. 또 퀴즐렛 같은 앱 써서 게임처럼 단어 외우면 지루하지도 않고요. 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로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실제로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고 장벽도 낮아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온라인 세상이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꼭 짚어야죠. 사이버 불링 같은 거, 온라인 괴롭힘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같은 거요. 항상 있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기술을 잘 쓰는 법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즉 안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게 반드시 포함돼야 해요. 어릴 때부터 온라인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을 잘 심어줘야죠. 데이브 고 선생님께서도 교재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셨잖아요. 단순히 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기여하려면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 21세기 필수 역량, 그 4C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교재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통, 커뮤니케이션, 협업, 콜라보레이션,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 그리고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게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디지털 리터러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소통. 이건 뭐가 다른가요? 디지털 시대 소통은 그냥 말하고 쓰는 것 이상이죠. 이메일, 채팅, 화상회의, SNS 같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써서 내 생각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요. 상황에 맞게 어떤 디지털 채널을 쓸지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협업은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같이 일하죠? 예전에는 한 공간에 모여야 같이 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간, 공간 상관없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로 여러 명이 동시에 문서 작업하고 온라인 게시판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 나누면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가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세 번째, 비판적 사고. 이건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건데요. 네, 맞아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비판적 사고는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 출처가 믿을 만한가?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나?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나? 이런 걸 다각도로 따져보고 평가하는 능력이죠. 그래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의성은요?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술은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현실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나 캔바 같은 걸로 멋진 발표 자료 만드는 거? 네. 아니면 영상 편집 툴로 나만의 이야기 담은 동영상 만드는 거. 또 블로그나 SNS에 내 창작물 올리는 거. 이런 게 다 창의성을 보여주는 거죠. 기존 정보를 새롭게 조합하거나 기술로 전에 없던 걸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이 네 가지가 각각도 중요하지만 서로 막 엮여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4C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시너지를 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고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죠. 그 정보가 맞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 온라인 툴로 팀원들이랑 의견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협업과 소통, 그 결과를 디지털 도구로 멋지게 보고서나 발표 자료로 만드는 거, 창의성과 소통. 아, 모든 과정이 쭉 연결되네요? 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에서도 이 역량들이 통합적으로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교사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랑 4C 역량을 어떻게 잘 통합시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볼까요? 교재엔 어떤 방법들이 나와 있나요? 네, 교재에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나 스크린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 전자칠판 같은 거요? 네, 그냥 교과서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 웹사이트 같은 걸 바로바로 보여주면 아이들 시각적인 이해도 돕고 흥미도 확 끌 수 있거든요. 교육용 게임이나 퀴즈 같은 것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확실히 시각 자료가 좋죠. 집중도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 이걸 꾸준히 교육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죠. 디지털 시민성. 네, 온라인 예절, 저작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사이버 불링 위험성 같은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윤리적으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하는 거죠. 이건 특정 과목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수업 전반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 기술 쓰는 법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또 다른 방법은요? 세 번째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나 북크리에이터 같은 앱으로 학생들이 직접 글 쓰고 그림 넣어서 디지털 동화책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 재밌겠는데요? 네, 아니면 조사한 내용으로 동영상이나 팟캐스트 만들게 하는 활동도 좋고요. 이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기 능력, 창의성, 디지털 도구 쓰는 능력까지 다 기를 수 있거든요. 와, 이건 교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보면 성취감도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번째는 리서치 스킬 교육인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와 이게 아니라 키워드는 어떻게 정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색 결과 중에서 어떤 사이트가 더 믿을 만한지
뭐 .gov, .edu, .org 이런 도메인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여러 정보를 어떻게 비교하고 정리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또 비판적 사고 능력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협업 도구를 수업 활동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문서나 패들렛 같은 걸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서로 쓴 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댓글 달아주면서 피드백 주고받는 활동이요. 아, 온라인 토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활동은 협업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또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소통 능력 키우는 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실에서 진짜 바로 써볼 만한 디지털 도구나 활동들을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재에 나온 예시들이면 더 좋고요. 네, 교재에도 유용한 도구들이 꽤 소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도구, 스토리버드나 북크리에이터 말고요. 학습 내용 복습하고 바로 피드백 주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 있잖아요. 카훗이나 퀴즐렛. 아, 카흐. 그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교실에서 진짜 많이 쓰이죠. 아이들이 분명 좋아하겠는데요. 게임처럼 하니까 애들이 진짜 재밌어해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정리할 때는 패들렛이나 젠보드 같은 디지털 화이트보드 툴이 아주 유용해요.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글씨도 쓰고 이미지도 붙이고 링크도 걸면서 생각을 막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오, 협업하기 좋겠네요. 혹시 직접 가보기 힘든 곳을 체험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구글어스 같은 걸로 전 세계 어디든 가상으로 여행하면서 지리나 문화를 배울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좋은 다큐멘터리나 교육 영상이 워낙 많아서 현장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죠. 발표 능력을 키우는 데 좋은 도구도 있겠죠? 네, 당연하죠. 파워포인트나 요즘 많이 쓰는 캔바 같은 프레젠테이션 도구요. 이걸로 학생들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발표 자료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정보 정리 능력, 디자인 감각, 발표력까지 다 같이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정말 도구가 무궁무진하네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때 교실에서 쓸만한 간단한 영어 표현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교재에도 몇 가지 유용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면 보라고 할 때 Look at the screen. Look at the screen. 네. 온라인 검색시킬 때는 Can you find the answer online? Can you find the answer online? 그리고 온라인 안전교육 시작할 때 Let's learn how to be safe online. 이런 표현들이요. Let's learn how to be safe online. 네.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이나 안전 관련 기본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수업 진행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학습 목표를 이루고 force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네,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와 21세기 핵심 역량 4C에 대해서 정말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이 능력들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기술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또 창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잘만 쓰면 학생들 학습 경험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기술 자체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 기술로 뭘 배우고 성장시킬 건가? 이 교육적인 본질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자세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교육 현장이나 학습 과정에 좋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기술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핵심 역량들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역량을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역량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적응해 나가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로 넘어가서요. 학생들이 공부에 푹 빠질 수 있는 긍정적인 교실 환경은 어떻게 만들고 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